네, 안녕하세요. 추석 잘 쉬셨는지요? 세계는 정말로 격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격변입니다. 이 와중에 세계와 엇박자로 나가고 있는 리짜이밍 선수, 구조적 위기에 빠져서 폭망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 또 세계가 어떻게 격변하고 있는지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에 1차 딜이 이루어졌죠. 오늘입니다. 1차 합의된 건 뭐냐? 인질석방한다, 휴전한다, 이스라엘군의 점진적 후퇴가 있다. 그리고 2차 합의로 들어간다. 뭐 이런 거죠. 앞으로 첩첩산중입니다. 하마스가 무장 해제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어떤 종류의 말하자면 그 공권력 혹은 무력이 들어갈 거냐? 서방이 주도하는 국제보안군입니다. ISF, International Security Forces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하마스가 권력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러면 서방 주도 가자 전환기 당국, 가자 임시행정기구죠. 가자 Transitional Administration, 가자 Transitional Authority. 영어로는 authority나 administration이 전부 가타로 약자는 요약이 됩니다. 이렇게 첩첩산중이라서 이제 평론가들이 야 이거 되겠냐, 2차로 가겠냐, 결국 1차 가다가 뭐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또 우당탕쿵탕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전망들, 비관적 전망들이 꽤 있어요.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만큼이나 2차까지 성공할 확률도 좀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하마스가 어차피 폭망한 상태입니다. 지금 6만 명 이상이 죽었거든요. 그래서 하마스의 최고 지도층, 그 다음에 그 다음번 계급의 최고 지도층, 그 다음번 계급의 최고 지도층이 전부 다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말하자면 이제 그 군대 체제로 하자면 위관급들이 대장 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인질을 석방하고 제3국으로 튀는 것이 사는 길이고, 그렇게 제3국으로 가겠다 그러면 보내주겠다라고 트럼프가 이미 제안을 했었습니다. 자, 이게 이제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에서 처음 공개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열렬한 반응들이 있습니다. 네타냐후도 그렇고, 터키 에르도간도 그렇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인질 가족들과 이스라엘 인질 가족들과 국제 통화를 하는 것을 직접 찍은 영상이 있어요. 48명이 석방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20명은 산목숨으로 석방이 되는 거고 28명은 시신으로 석방되는 겁니다. 시신으로 돌아오는 것도 석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그렇죠.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You just take care of yourselves. The hostages will come back. They're all coming back on Monday. President Trump, you have the best crowd in the world. What do you guys have to say to President Trump? Thank you. 그 다음에도 말은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은 이제 여기 인질 가족들은 트럼프 대통령 감사하다, 우린 당신을 지지한다, 존경한다,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고, 트럼프는 계속해서 뭐 월요일 날, 오는 월요일 날 전부 다 집에 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그 10월 9일이죠. 오늘 푸틴, 러시아 당국은 트럼프를 협박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토마호크를 주면 우리 관계는 끝장난다. 푸틴이 직접 발언한 건 아니고요. 러시아 외교부 대변인 마리아 자카로바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The president of Russia has clearly stated our position on such dangerous steps in case they are carried out. And despite the fact that we have significantly improved our missile defense system, cruise missiles are a powerful weapon. 그러니까 사실 러시아 MDA가 별 볼 일 없거든요.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 꽤 있다 그래도 이게 크루즈 미사일은 지능적이고, 그리고 지형을 따라서 날고 저공으로 날고 변칙적으로 나기 때문에 정말 골아픈 무기라고요. 가격 대비 성능에 비하면 정말 골아픈 무기입니다. 그래서 이 토마호크 등 순항 미사일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참고로 우리가 이제 현무 3 시리즈가 이거거든요. 근데 우리 현무 3C가 확인된 걸로 이미 1,500km를 가고 있고요. 비확인된 상당히 신빙성 있는 루머가 뭐냐면 현무 3D, 그게 3,000km를 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그런 것을 다 개발해 놓고 운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런 면에서 일본이 아직 철이 덜 든 거죠. 일본은 뭐 원점 타격한다 해놓고도 아직도 지지부진하고 있죠. 토마호크가 2,500km 정도를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 모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가는 게 그렇습니다.
And if the Kyiv regime acquires them, it will lead to a new serious stage of escalation in the Ukrainian crisis. Of course, none of this will affect the balance of power on the battlefield. The issue is not so much that Tomahawks will end up at the disposal of the Ukrainian armed forces, but that their use comes at no cost.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가 토마호크를 획득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이 우크라를 내세우고 유럽 국가와 손을 잡고 미국은 남의 손으로 아무 대가 치르지 않고 코를 푼다. 우리 이거 용납할 수 없다. 이제 그걸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예요. 미국이 배후에서 이렇게 그 자기의 지위와 힘을 이용해서 아무 대가 없이 그 실제적으로 굉장히 치명적인 군사력을 운영할 수 있는 체제가 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할 수 없다. 이게 러시아의 지금 명분입니다. 그까짓 거 토마호크 가나 마나 우리한테는 뭐 전황에는 문제가 없다. 그러나 이 행태를 용납할 수 없다. 뭐 멋있게 나가네요. 예, 푸틴 아저씨. Direct involvement of American military personnel is simply impossible. Once again, the Russian leadership has repeatedly spoken about this. The corresponding decisions by the US administration, I repeat, if ultimately made, are not only fraught with escalating the spiral of confrontation, but will also cause irreparable damage to Russian-American relations, which have only just begun to show signs of renewal, of an outside dialogue. We are closely monitoring the development of the situation around this issue and urge the utmost restraint in dealing with this highly sensitive topic, which could significantly complicate efforts to find solutions on the Ukrainian track. And we hope that our signals will be heard in Washington. 그러니까 한마디로 러시아가 지금 토마호크를 공급을 하냐 안 하냐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사실 이 토마호크가 2,500km쯤 가면요. 러시아는 다 박살나는 거예요. 원래 러시아는 우랄산맥 우랄산맥 서쪽이 러시아거든요. 우랄산맥 동쪽은 시베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우랄산맥 서쪽이 러시아의 근거지고 거기에 중요한 게 다 모여 있는데 거긴 전부 다 사정권에 들어와요. 우랄산맥 서쪽은. 그러니까 이 토마호크 2,500km, 예, 물론 우크라이나의 그 플라밍고 순항 미사일도 뭐 상당히 멀리 가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일단 급이 다르죠. 지능성이 다르고 요격 가능성도 다르고. 그래서 예, 참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미국이 나토를 통해 우크라에 우회 판매하는 그런 방식이고요. 우크라의 공격 목표를 미국에 사전에 검토 조율하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해도 돼, 공격하지 말어. 이거 가지고 크렘린궁 때려, 안 돼. 이거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정유 공장을 때려, 오케이. 이거 가지고 원유 유전을 때려, 오케이. 이거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때려, 오케이. 이거 가지고 가스전을 때려, 오케이. 이거는 검토 조율이죠. 근데 이 검토 조율한다는 게 양날의 칼이잖아요. 한편으로는 우크라에 족쇄를 채우는 것 같지만 뒤집어서 생각하면 검토 조율하면서 좌표를 준다는 얘기잖아. 토마호크에 입력할 좌표를. 그러니까 이게 푸틴이 발짝발짝 뛰는 거죠. 야, 이거 니들은 남의 손으로 코 푸냐? 아무 대가도 안 치르고 뭐 이런 게임이 어딨냐? 이러고서 이제 발짝발짝 뛰는 거죠. 10중 8구 오리지널, 함상 발사, 잠수함 발사가 오리지널이죠. 오리지널이 아니라 미 육군 해병대가 사용하는 지상 발사 모델일 겁니다. 그럼 우크라이나에는 이걸 쏠 만한 무슨 전함이나 잠수함이 제대로 없으니까 예, 그렇게 되겠죠. 최대 사거리는 2,500km. 참고로 이런 미 육군과 해병대가 사용하는 지상 발사 토마호크, 예, 여기 주한미군의 주력 부대가 육군임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에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한미군은 치명적 무기가 별로 배치가 안 돼 있어요. 예. 직접 트럼프의 말을 들어보시죠. Tomahawk missiles to Ukraine, or sell them to NATO and let them sell them to Ukraine. Yeah, I've sort of made a decision, pretty much. If you consider, yeah, I think I want to find out what they're doing with them. Yes. You know, where are they sending them? I guess I'd have to ask that question. 그러니까 너희 어디 쏠라 그래? 미리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승인하겠다는 소리지.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말하면 여기 쏘라고 좌표를 줄 수 있다는 얘기죠. 혹은 여기 쏘겠습니다. 좌표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거기 좌표 이렇게 돼. 라고
좌표를 줄 수 있다. 이 소리가 돼요, 이게.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구동력 부탁 말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예,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최근 들어 특히 유전, 가스전, 정유공장, 파이프라인, 발전소 등 인프라를 무지하게 두들겨 패왔어요. 그래서 참 웃고픈 지금 사정이 벌어졌는데 러시아가 세계 최대의 석유가스 생산국가 중 하나잖아요. 그런데 휘발유 경유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유소에서 줄을 서요. 이게 이제 지금까지는 뭘로 이렇게 조졌냐? 우크라이나 자체 개발 순항 미사일 플라밍고와 드론에 의해서 러시아 인프라를 쑥대밭으로 조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미국의 토마호크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러시아 원유 천연가스 정유공장 발전소 그날로 깨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팔짝팔짝 뛰는 거죠. 굉장히 말하자면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조치예요. 그럼 미국이 이런 긴장 수위가 높아지는 조치를 카드를 지금 꺼냈다 들었다 흔들고 있거든요. 어떤 계산일까요? 어차피 세계대전급 위기 구조인데 두 가지 조치를 한꺼번에 하겠다. 뭐냐면 한 가지 조치는 이미 카드 꺼내고 흔들고 있었죠. 2차 제재. 예, 죄송합니다. 우리 강아지가. 예. 2차 제재. 중국 인도를 겨냥하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그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에 아주 그냥 고율의 관세를 때리는 징벌적 관세를 때리는 2차 제재죠. 그래서 2차 제재도 이거가 세계대전급의 긴장고조 수단이거든요. 이거. 그런데 토마호크를 우크라이나에 준다? 러시아 인프라가 쑥대밭 된다는 소리죠. 이것도 세계대전급 위기가 급고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제재라는 세계대전급 위기 급고조 카드를 내가 이미 흔들고 있는데 카드 하나 더 흔들면 어때? 뭐 마찬가지 아니야? 트럼프다운 게임입니다. 저는 이 카드 두 개가 실제로 뭐 집행되는 페이즈에 들어가면 진짜 집행하는데 시간 걸릴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토마호크를 배달한다 그래도 그게 설치돼서 현장 운영되는데 또 몇 개월 걸리거든요. 그러나 그 수순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저는 러시아 못 견딜 것 같은데요. 네. 아무튼 뭐 우당탕 쿵탕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지금 뭐 시진핑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경제 온다, 못 온다 아니에요? 못 온다. 지금 루머는 지금 뭐야? 사실상 지금 거의 뭐 너 꼼짝 마, 너 명분상 무슨 국가 주석만 하고 당비서도 내놔. 요번에 사중전회에서. 그리고 군사위 주석 자리도 내놔. 요번 사중전회에서. 뭐 그런 얘기도 돌고 그래서 시진핑이 지금 한국으로 가는 거 갔다가 어디 다른 데로 튀는 거 이거 막으려고 한국 못 가게 한다. 그래서 신라 호텔도 예약이 취소됐다. 뭐 흉흉한 루머가 다 돌고 있잖아요. 아무튼 하나 확실한 건 뭔가 편안치 않다는 건 확실해요. 그 위기가 어느 정도고 어디로 전개될지 모르지만 굉장히 편안치 않다 중국. 편안치 않겠죠. 지금 중국 사정이 뭐 편안한 사정이 아니죠. 자, 그리고 이제 러시아 여기까지 몰려 있고, 중동은 지금 꼭지가 떨어진 거고. 자, 그 세계는 급변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 세계에 대해서 어깃장을 놓고 있잖아요. 리짜이밍과 더불당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실 이 사람들은요, 글쎄, 제가 보기에는, 뭐, 반중 신냉전 구도가 없었다면은 대한민국 납치해갖고 베이징으로 달려갔지. 납치는 했는데 지금 달려갈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깝깝한 상황인데 이 리짜민과 더불당의 구조적 위기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좀 더 수정하거나 또 이걸 좀 더 심화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하나는 미국에서 도덕적 보수주의와 자유공화주의 두 개가 이렇게 결합된 그 일종의 복음이죠. 정치 복음, 정치 철학이 지금 미국을 휩쓸고 있고 그게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반미를 못하니까 반 트럼프를 하는데 반 트럼프가 만약에 지금 트럼피즘이 본질이 도덕적 보수주의 플러스 자유공화주의고 이게 하나의 정치 철학 혁명으로서 하나의 정치 혁명으로서 미국을 영구적으로 바꾸고 있다. 그럼 니들 어떡할래? 그때 반미할게요? 그게 제가 리짜이밍과 더불당에 던지는 말, 또 리짜이밍과 더불당을 섬기느라 명비어천가를 부르느라 반 트럼프 선전선동에 몰빵하고 있는 국내 언론에 던지는 의문입니다. 정말 단견인 사람들이에요. 저게 트럼프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의 그 정치 철학적, 도덕 철학적 깃발이에요. 흐름이에요. 대세라고요. 뒤집어진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거는 동전의 이면과 같은데요. 이거 뭐냐면 좌빨 해체주의. 그러니까 이거 PC로 포장된 해체주의죠. 해체주의라는 결국은 야, 뭐 세상 다 그거야. 뭐 네가 뭔데 뭐 잘났다고 막 중불 맞게 가치 판단을 하고 시비를 구별하고 뭐 어떤 사리를 따지냐. 야, 좋은 게 좋은 거야. 다 부비부비하고 그렇게 해서 다 그냥 한눈 감고 한눈 뜨고 살 때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 PC라고 불리는 거야. Politically correctness. Political correctness. 그렇게 불리는 거야. 이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PC라는 게 플랫폼이죠. 이걸 트럼프가 밝힌 거예요, 이번에 유엔 연설에서. PC가 플랫폼이고 그 위에 해체주의가 그 안에 해체주의가 들어있고 도덕적 해체주의, 그러니까 LGBTQ, 저 레즈비안, 무슨 게이, 뭐 성전환, 뭐 성인지 감수성, 예. 그러니까 그 안에 해체주의가 들어있고 또 이제 그런 여러 가지가 거기에 다 이제 들어있고 그 안에 말하자면 그 그린 에너지, 기후 변화 드립 이런 게 또 들어있고 그 안에 국경 개방, 불법 이민을 무한 방치하는 거, 불법 이민 무한 방치 이런 게 다 들어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것이 PC로 포장돼 있고 정치 지도자들이 정치가들이 PC 즉 나는 정치적으로 올바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야. 나는 깨시민의 동료요, 친구요, 동지요, 파트너야. 이 평판을 위해서 PC를 섬긴다. 그래가지고 이 모양이 됐다. 유럽이 그래서 박살난 거다. 미국은 이제 정신 차린 거다. 이 심오한 얘기를 이번에 유엔 연설을 한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걸 좌빨 해체주의, 다른 말로 하면 PC로 포장된 해체주의인데 이거와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이 퇴조하고 있다고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국내 학자, 지식층, 언론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죠. 우리나라의 학자, 지식층, 언론에 있는 종사하는 분들 중에 철학적 신념을 가진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행히. 저는 그걸 천박하다라고 얘기를 안 해요. 철학적 신념은요, 잘못 가지면 골로 가는 겁니다, 진짜로. 자기만 골로 가는 게 아니라 피바다를 만들기도 하고 세상을 빠개기도 하는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에요. 한국 문화의 기질은 뭐냐면 개코야, 개코. 아니,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할 때 철학적 신념을 갖고 회군했겠냐고. 통박 딱 때려보니까 이건 명이 이기는 게임이고 원이 지는 게임인데 여기서 원의 편을 들어가지고 줄 서가지고 잘못 이건 나라 조진다. 근데 저놈의 왕씨 왕조는 왜 저러냐. 왕씨 왕조 쓸어버리고 역성혁명하자. 이거 아닙니까? 그럼 그게 무슨 정치 철학적 그거예요? 그 정치 철학적 물론 그걸 나중에 아니라 그걸 밑받침을 해줬지. 저 성리학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기본은 뭐냐면 정치 철학과 상관없는 군사지정학적 개코 판단이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철학적 뇌수를 안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먹물들은. 어떤 면에서는 다행이에요. 이 철학적 뇌수를 갖고 있으면요, 본인만 골로 가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같이 골로 가는 수가 있어요, 이게. 백모가 이게 좀 대한민국에서 살기가 빡빡한 게 제 뇌수가 그래도 좀 철학적 뇌수에 가깝기 때문에 개코라기보다. 근데 아무튼 우리나라의 먹물들이 개코들이란 말이에요. 개코라서 당연히 흐름을 알아요. 안다고요. 이제 느낀다고. 그러면 좌빨 해체주의와 친중 하이퍼 글로벌리즘 퇴조하고 있다. 이거 당연히 느끼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카멜레온 변신을 하죠. 변신 잘하셨으면 좋겠어. 그래야 세상 편하죠. 거기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반중 신냉전 구도가 심화되고 고도화되죠. 중국이 워낙 덩치가 크고 워낙 역할이 크기 때문에 한꺼번에 중국 잡아 죽이자는 못하더라도 말라 비틀어 죽이자가 되는 거지. 다 숨구멍을 막고 다 성장할 수 있는 패턴들을 다 막는 거 아니야? 나 내 거 지켜야 돼 하고 조치하면 그게 중국의 숨구멍 막는 게 돼요. 중국이 왜 그러냐? 경제적 침탈적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경제적 침략과 침탈을 막는 방어를 하게 되면 중국 입장에선 치명적 반발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화 고도화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면 국내의 금융, 산업, 언론, 지식층, 정치권 관료들 이거 바보 아니거든. 이 사람들 당연히 심대한 영향 받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현상들이 있을 수 있냐면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25% 관세 때리고 지금 뭐 그 리짜이밍 저기 뭐 투명인가 취급하고 이거 무슨 시그널이냐고. 국내 지식층 제도권한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야, 너희 리짜이밍 모시고 친중 반미하다가 골로 갈래? 아니면 리짜이밍을 떨치고 한미동맹으로 번영할래? 이게 지금 트럼프와 미국이 한국에 던지고 있는 화두라고. 그래서 지식층 제도권이 더 이상 조선일보의 위대하신 김대중 선생의 안미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노선을 더 이상 유지할 수가 없는 상태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다고요. 이 박쥐근성의 왕박쥐는 조선일보요. 그 조선일보 중에서도 그 왕박쥐는 김대중 선생이십니다. 존경하는. 예. 그분이 만든 용어죠. 안미경중을. 예, 그분이 만드신 용어예요. 예, 왕박쥐입니다. 예. 그러면 지지층 제도권이 이미 박쥐근성을 더 이상 유지하기 힘들다, 불가능하다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을 하고, 따라서 야, 이거 리짜이밍 떨치고서 한미동맹 강화해야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왜냐? 어떤 근본적인 정치적 변혁은요, 그게 유혈이든 무혈이든 간에 제도권 내부로부터의 변화가 있지 않으면,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6.29선언, 그 당시에 DJ와 YS가 없었다면 6월 항쟁이 그렇게 6.29 선언과 같은 그런 그 자유민주주의 그 물꼬로 가질 못해요. 청년 학생만 가지고는. 이 모든 정치적 변혁은 그러니까 그 대안이 제시돼야 돼. 대안이라는 건 결국 뭐 해본 놈이 한다고. 제도권 안에서의 반란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국힘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국힘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제도권이 결국은 지금 이 화두를 직시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너희 리짜이밍 모시고 친중 반미하다가 골로 갈래? 아니면 리짜이밍을 떨치고 한미동맹으로 번영할래? 저는 이 화두를 직시하기 시작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세계 10위, 9위의 무역 국가인데 이 세계 흐름을 제도권이 모르겠냐고. 아무리 깡무식하고, 아무리 공부하는 거 싫어하고, 아무리 골프 치고, 아파트 평수 따지고, 자동차 모델 찾고, 자녀 학벌만 찾고, 아무리 거기에 몰빵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이 진실을 볼 수밖에 없죠. 그러면 세계의 경제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당연히 볼 수밖에 없죠. 자, 그럼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사람들은 유배당해온 존재들이에요. 이제까지 우리 같은 자유공화 성향의 시민들은 극우 전쟁강 파쇼 태극기 이런 이름으로 프레이밍 돼서 투명인간 취급을 당했죠. 니들 그래 윤석열 탄핵 반대해봐. 그래 몇십만 명씩 몰려 나와봐. 결정은 다 그 경찰, 검찰, 언론, 법원, 검사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여의도 저기 어디야 그 다음에 금융권 이런 저기 금융권 테헤란로 그리고 김앤장 같은 로펌 이런데 그런 데서 다 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커넥션으로 하는 거지. 니들 아무리 태극기 흔들고 아각거려봐 거기서 충정가를 부르고 어쩌고 저쩌고 그 아스팔트에서 안마를 해봐라 몇 명의 스스로 몸에 불질러서 죽어 그 죽는 것도 괜찮아 몇 명 해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투명인간이라니까. 대한민국을 사랑한 죄로 대한민국에서 유배된 자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제도권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조중동이 대표하는 안미경중 전통적 제도권, 그 다음 리짜이밍과 더불당이 대표하는 종중 친중 간첩스러운 제도권. 우리는 유배당한 자들이지. 그런데 우리가 지능화, 전략화, 로컬 네트워크화 되죠. 로컬 네트워크라는 건 이제 선거구, 특히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 인구 한 30만 규모 단위에서 네트워크가 짜지고 그게 전국 네트워크가 되고 그게 결국은 일어날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제도권의 반란 세력과 결합을 한다고요. 결국은. 그렇게 되는 현상이 벌어질 거예요. 무르익어가면. 그래서 이런 5가지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리짜이밍 더불당은 이건 골로 갈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 위기가 계속 심화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